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장 여러분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그 변동성은 굉장히 심했죠. 지난주 내내 이제 변동성이 심했어요. 지난주의 시작은 미국의 게임스탑 관련된 공매도 관련 뉴스가 이제 그 뉴스를 완전히 뒤덮으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어떤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매도를 일삼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개미들이 보여준 파워에 좀 기가 약간 눌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이 신중한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아니고 막 장중에 계속 그 변동성을 강한 변동성을 주었죠. 강한 변동성을 줬다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장중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오르락내리락 한 그 주기가 좀 좁고, 그리고 그런 패턴이 이제 또 많이 반복이 되고 그런 게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죠.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뭐예요? 공방이 치열하다는 거죠. 공방이 치열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누구 하나 이렇게 진격 앞으로만 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출이 아니고 실황이죠, 실황.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은 장 마감 후에 이런저런 이유가 이제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이 이제 뉴스 매체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그 사이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미국 장이 열렸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국 장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갭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야죠. 플러스권에서. 근데 그게 아니었죠. 장중에 곧바로 수직 급락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해버렸어요. 양시장 모두. 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어떤 현상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보 이런 것들 따라서 다 이제 관점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모멘텀이 없지 않는 한은, 큰 이렇게 대외적인 악재나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어때요? 개미들이 보통 팔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싶지만 매수를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기조를 꼭 유지하면은 결국은 그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스마트함,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그 개미들한테 높은 가격에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요일 장에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쫙 순매수로 전환했다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은 또 급락을 시켜버려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급매도를 해가지고 상승폭을 확 줄이고 마이너스까지 빼버려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개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겁나요.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매도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 싼 가격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싹싹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받으면서 이제 다시 지수를 상승시켜요. 네. 지수를 상승시키면 또 이제 오른다. 야,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다, 오른다. 그게 또 추격 매수가 또 붙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붙으면 또 팔아가지고 또 쭉 주가를 빼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개미들을 굉장히 막 흔든 장이었죠.
개미들한테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사게 만들어서 다시 쭉 빼서 그 물량을 다시 털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서 이제 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또 던지는 물량까지도 같이 받아가지고 다시 쭉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장중에 패턴을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 직전에 한 2시 반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그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완전히. 그 다음에 한 3시 넘어서 기관이 매수세로 돌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금요일 장에는 이 멘탈이 약한 심리적으로 밀린 개미들은 그냥 뭐 비싸게 사서 싸게 넘겨주고 탈탈 털린 거죠. 자, 이런 패턴에서 털리는 분들은 어떤 부류들이 많냐 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샀는지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 표면적으로 알고 있거나, 뭐 이거 이래서 산다, 뭐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만 가지고 사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쫙 빠지니까 던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수익, 자기 계좌면에서도 그래요. 계좌면에서도 이제 요런 장에서는 아예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분들은 좀 덜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 뭐 수익이 조금 나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흔들리죠, 멘탈이. 그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죠. 네. 자,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투자 주체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밀고 못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상대방 투자 주체가 만만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죠. 특히 외국인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하고 개미가 어떤 자세로 나올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나올지 파악을 할 수 있더라도 그들이 기관이나 뭐 개인이 어떤 좀 약한 존재라면은 그걸 무시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개미의 유동성과 스마트함, 결집력이 대단하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 치고 못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거의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외국인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오고 가면서 있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 가지고 분위기를 잡은 것도 이제 외국인들이죠. 뭐 기관들은 거의 막판에 그냥 매수로 확 돌아섰어요.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막판에 이제 매수세에서 매도로 확 돌아섰고요. 여러분 이제 뭐 그래프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죠? 네. 무슨 에베레스트 산맥처럼 협곡, 아니면 빙산처럼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좀 심했죠. 자, 요런 게 다 전략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개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제대로 된 종목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멘탈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마냥 오르지가 않고, 어떤 종목이든 마냥 내리지가 않거든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거죠. 이 팔고 싶은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왜냐면은 실적이나 향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어떤 보장이 된다면은 확실히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이제 그 계단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마냥 쭉쭉쭉 오르진 않고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이고요. 이 언택트주가 반드시 코로나 때만에 이제 그 어떤 좋은 재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언택트주가 뭐 주가 주저앉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표적인 언택트주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그 쇼핑 쪽에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그 상승에 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속도가 더 붙은 것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향후의 미래의 어떤 그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3포인트 올라서 3120선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84포인트 올라서 967.4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퍼센테이지로는 코스피는 1.07, 코스닥은 0.29% 상승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 1,900억, 기관이 2,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4,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350억, 기관이 이제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1,32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뭐 상승 하락 종목은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계속 하락장에 있다가 이제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이제 종목 역시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이제 장 후반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금요일 날 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금요일 날 지향하고자 했던 방향성이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요일 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미가 예전처럼 뭐 자기네가 휘두른데도 휘둘리는 그런 개미들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힘과 유동성과 어떤 그 정보력을 같이 겸비한 그런 개미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뭐 응징 뭐 이런 것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개미화 기관들이 약간 움직임이 좀 주춤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공매도 연장이 됐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실망 매물이 뭐 좀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랬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긴 해요. 뭐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매물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게 10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 수는 없을 겁니다. 매도, 그러니까 지지난주처럼 매도로 임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대포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목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죠?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목요일이 아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0일 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뭐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바로 다음 날 11일 날인가요? 네, 11일 날이 이제 연휴 시작인데 그날이 원래 만기인데 이제 연휴니까 그 전날 10일 날 하고요. 10일 날 또 저거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소송, 미국 ITC 소송 최종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 종목도 이제 발표가 나는 날이고 이래가지고
10일 날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데 이제 그 10일 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명절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좀 우울하게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만기 같은 거, 옵션 만기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목요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이 좀 어떤 그 상황이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이제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그죠? 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을 가지신 분들 또 이제 좀 긴장감이 좀 들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명절 전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만, 이제 뭐 기대했던 것만큼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큰 폭 상승장보다는 조금 약간 눈치조기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고, 뭐 오늘과 비슷한 패턴들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나면은 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어떤 변수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것이고,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 거겠죠. 하여간 뭐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주가의 뭐랄까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상승 기조는 깨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개미들도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네, 하여간 오늘 금요일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악을 나가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오늘 지금 주말은 좀 약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가진 분들은 뭐 이제 좀 애플이 좀 틀어진 기분이 상했는지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제휴하는 작업을 중단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주말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좀 들네요. 그죠? 하여간 뭐 오늘 또 미국장은 플러스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장 또 우리나라 장이 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금요일장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마감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